자, 션타임의 7월 셋째 주 시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역시나 시황 분석을 통해서 해외 선물의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금융상품이든 간에 큰 그림은 시황으로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는 어디까지나 진입가밖에 될 수가 없어요. 큰 그림을 그리시려면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을 읽으시고 거기에 따른 대응법을 적절하게 발안을 마련해 놔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굳이 아직까지 자기의 본업에도 충실하셔야 되고 가정에도 충실하셔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굳이 이거 시황 분석까지 이렇게 신경 쓰라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매주마다 올려드리는 주말 시황 분석 꾸준히 구독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시장 보는 눈이 넓어질 테니까 꼭 매주마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이번 주 역시,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에 대해서 잡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표는 뭐다? 경제 지표는 해외 선물의 방향성의 길잡이다. 어차피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이든 간에 이 경제 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거래하시던 간에요,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는 달러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이 두 개의 지표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7월 17일에 오후 6시에 발표되는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 이 두 가지는 꼭 별표 3개 치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제까지 크게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짚어드리진 않았지만, 현재 유로가 상당히 고점 부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상승해가지고, 현재 1.15포인트까지, 1.15달러까지 크게 반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로의 방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유로의 경제 지표도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7월 18일, 화요일 날 발표가 되는 오후 9시 30분에 미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19일날 9시 30분에 미국의 건축 허가 건수 발표 예정이고요. 역시나 11시 30분에 주간 원유 재고 지표 발표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7월 20일날 목요일날 오전 11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도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주변 국가에서 경제 강대국이라는 국가들이 다 금리 인상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일본도 역시나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를 깨했는데, 자, 이 방향성이 과연 계속 추가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자, 해외 증시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외 선물 시장에도 한 차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일본의 금리 결정은 한 차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8시 45분에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유럽 역시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유로는 지금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상승하면서 현재 가파르게 상승하며 1.15달러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유로의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금리라든지 혹은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주요 경제 지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 정도로만 중요 경제 지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번 주에 시장 대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시황 분석 키워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달러의 행방입니다. 달러의 행방.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95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전주 금요일 한 차례 크게 하락하면서 지금 전파동의 저점까지 뚫고 내려온 모습인데, 지금 시황 분석 진행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 달러가 어떤 식의 방향을 흘러가면서 또 해외 선물에 영향을 줄지에 대한 부분 역시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행방에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유가가 반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대신 이번 연도 6월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현재 46.60달러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전 하락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달러의 행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달러의 행방. 자,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 보셨다시피 지금 한 차례 크게 하락을 이어가면서 현재 95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미 전파동의 저점을 뚫은 모습이에요. 자, 상당히 조금 의례적인 모습인데요.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 95.20포인트에서 지지 반등되면서 다시 97포인트로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틀리게 하락한 이유가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95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원인 뒤에는 일단은 미국의 경제 지표와 그리고 옐런의 연설이 큰 작용을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자, 소매 매출이 지금 거의 뭐 한 2년, 3년 만에 최저점으로 머물러 있고요. 소매 매출 부분이. 보면은 지금 소매 매출이 예상치는 0.1%인 거에 비해서 지금 실제치는 마이너스 0.2%가 나오면서 한 차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최고의 하락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9월달 이후로부터는 최고의 하락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보시면은 물가지수 역시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금 물가지수가 이미 지금 1.7%가 아니라 1.6%까지 하락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전월 대비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0%에 머물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소비자 판매 역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소매 판매 역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더군다나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축소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 추가적인 소매 매출과 물가 지수의 하락을 엿볼 수가 있다.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낮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향후에 있을 소매 매출과 물가 지수의 하락을 예고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소비 심리 지수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저번 주에 있었던 옐런의 청문회에서는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에 거쳐서 총 이틀간 진행했던 연설에서는 옐런이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점진적인 속도를 유지하자라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 관찰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 위에 동영상 같이 보시면서 어차피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짧은 클립이에요. 뭐 옐런이 어떤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뭐였는지 어떤 식이었는지만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But let me say we can never be confident that there won't be another financial crisis. We think that our purchases of assets did have some positive effect in depressing longer-term interest rates. And so over many years, as our balance sheet shrinks, we would expect to see some increase in longer-term. 네, 이게 뭐 2분짜리, 1분 50초짜리 짧은 동영상인데요.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어차피 영어로 돼 있어서 뭐 몇몇 분들은 영어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자, 해석하자면 이럽니다. 지금 현재 지금 옐런이 의장으로 취임했던 2014년도인가요? 네, 2014년도부터 2월달부터 꾸준히 양적 완화 사이즈를 축소하는 과정을 조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미 2008년도 이후에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이 양적 완화, 한마디로 시장의 돈풀기라는 이 비정통적인 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상당히 끌어올려진 모습이에요. 뭐 이미 S&P만 보더라 하더라도 S&P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2008년도 이후에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뒤에는 뭐가 작용이 있었다? 바로 미국 페드의 연방은행의 양적 완화가 중요한 키 역할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옐런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그나저나 옐런은요
옐런이 2014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이 양적 완화를 축소시키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옐런 연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이런 양적 완화를 과거에 있었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가 깨졌지만 우리가 지금 2008년도 과거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다시 한 차례 시장 경제 침체 불황 위기가 터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조만간 점진적으로 인상시킬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반영해서 점진적인 그 인상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비둘기파적, 상당히 금리를 인상하지 말자라는 비둘기파적 발언이죠.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경제 지표는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페드가 연방은행이 예고했던 것만큼의 소매 매출이 상승하지 못했고요. 소비 심리가 낮으니까 역시나 물가 지수도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저번 달에는 그리고 고용 지표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고용 지표 이외의 것들은 상당히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옐런의 이러한 주장은 상당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웃긴 게 뭐냐면요. FOMC 내 의장들 사이에서의 의견과 옐런 그리고 경제지표의 의견이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FOMC 내에서의 분위기는 매파적입니다. 금리를 인상하자, 금리 인상을 하자라는 주의고, 자, FOMC가 yes 라면은 옐런과 경제지표는 no 주의입니다. 금리 인상하지 말자라는 거죠. 상당히 대조적인 거예요. 대조적인 모습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 모든 흐름은 경제지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모든 경제 정책은요, 경제지표에 의해서 정책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옐런이 했던 이 발언들과 더불어서 지금 금리는 한동안 이번 연도에는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전개되는 것이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이번 연도에 한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 심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기울었다라는 거죠. 시장은 시장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번에 달러는요,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면서 94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어디까지요? 94포인트까지 한 차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가 저번에도 그 강의 시간 때 제 강의 링크 밑에다가 올려드릴 건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과 통화상품이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금과 유로의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단편적으로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초반에 달러가 하락하면서 금과 유로가 이번 주 장 초반 상승하는 모습 보이겠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고용지표. 자, 보시면 5월 달에 고용지표는 상당히 또 높은 수치가 나왔었습니다. 이번 달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발표가 되었던 7월 7일이었죠. 7월 7일. 네, 7월 7일 발표되었던 비농부분 고용지표 수치는요. 또다시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안정적인 고용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에 4.4%로 전월 대비 0.1% 상승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12년에 최저치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승하고 있는 고용지표는 뭘 의미하냐면요. 소비 심리가 반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비 심리가 반전되면 그만큼 물가지수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뭔 말이냐. 고용지표가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옐런은 2014년에 취임했습니다. FOMC에서의 의장으로서 임기는 총 4년입니다. 2018년 2월 달에 옐런의 임기가 마무리되죠. 자, 옐런은 지금 상당히 비둘기파적 인물이에요. 하지만 다른 옐런을 제외한 모든 FOMC 내에서의 분위기는 매파적인 분위기가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만일
2018년도에 2년도 2월 달에 옐런이 다른 의장으로 교체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또다시 한 차례 팽배하다면은 옐런의 이러한 주장들은 다시 무색해지면서 달러가 다시 하락 반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요. 이번 장 초반에 한 차례 그 달러의 하락이 이어지면서 금과 유로가 상승하는 모습 보이겠지만은, 자,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달러가 다시 재차 상승 반전하면서, 달러가 94포인트에서 이후로부터는 다시 달러가 상승 반전하면서 어떤 모습 보여요? 다시 금과 유로가 하락하는 모습,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 초반의 하락과 그리고 그 장 후반부의 반전 상승으로 이어진 해외 선물의 방향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달러 이번 주 전반부 하락 이후의 상승, 금과 유로는 매수 이후의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S&P는 어떻게 될까요? S&P. 자, S&P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기나긴 행보를 뚫고, 지금 2445라인 선과 2415라인 선의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지금 이게 횡보가 길었던 만큼 추세 역시도 가파르게 나와줄 텐데요. 이 지금 그 횡보했던 모멘텀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번 매수 모멘텀은요, 2500라인 선까지, 2500라인 선까지 이번 주 전반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볼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2500라인 선에서의 매도 대응이 유리한 편이지만 아직까지는 S&P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은 2500라인 선까지 열려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한 차례 활발한 모습 보일 테니까요. 이번에는 개미가 화이팅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주식 대응하시는 분들, 국선 대응하시는 분들 모두 좀 미리 좀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이렇게 막 업돼가지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원칙 지키면서 꾸준히 수익 차근차근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유가의 반전입니다. 유가의 반전. 자, 보시면은 유가는 지금 한 차례 하락을 이어가다가 지금 42달러를 기준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42달러를 바닥을 기준으로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유가는 이번 6월달에 이게 지금 6월달 하락한 하락폭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번 6월달에 이만큼 하락했습니다. 자, 6년 동안의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 하락폭은요, 6년간 이제까지는 있지도 않았었던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렇게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 오펙에 의해서 강제적인 하락이지만은, 오펙에 의한 강제적인 하락이었지만은, 지금 이러한 하락폭을 기록했던 적은 없습니다. 6년 동안에 한 번도.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하락세가 이번 6월달에 이어졌었다라는 점이죠. 자, 2017년 6월달에 이런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던 만큼 지금 한 차례 반전이 나왔을 경우에 또 재빠른 반전이 나올 예정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텍사스유의 여기 있습니다. 네, 텍사스유의 지금 가격 하락이 끝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숏 포지션이, 자, 매도 포지션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는 보시면은요, 숏 포지션이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6월 달에 갑자기 급등하면서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6월 달이 끝난 7월 달이 접어든 이 시점부터는요, 매도 포지션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또한 지금 보시면은 지금 IEA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가 예상하는 수요가 이번 연도 7월 달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의 개솔린의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파란 색깔 라인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텍사스유의 가격 하락이 끝난 미국의 셰일게스의 디맨드가 미국의 셰일게스 생산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또한 경제 지표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번 주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 지표는요. 재고 지표를 먼저 볼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의 재고 지표는 지금 약 8주가량 꾸준하게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0을 기준으로 0보다 높다면 생산량이 증가, 0보다 아래라고 한다면 생산량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은 이번 연도 4월달 이후부터는 꾸준히 생산량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뭘 의미하느냐? 자, 작년에 저번에 제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의 공급의 법칙. 자, 작년에 있었던 작년 7월 달에 형성되었던 가격대보다 작년 7월 달보다 현재 7월 달의 생산량이 훨씬 줄어들어 있습니다. 생산량이 줄어들어 있어요. 또한 작년 7월 달보다 이번 연도 7월 달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생산은 하락하는데 공급은 하락하는데 수요는 그만큼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자, 가격은 어디까지? 53.50달러. 작년 7월 달에 있었던 이 가격대 위보다 53.50가 그리고 60달러의 사이에서 가격이 측정돼야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을 테죠. 여러분들 뭐 카타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카타르가 갑자기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고 있던데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타르로 인한 그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해 밸런스가 소폭 6월달과 5월달에 살짝 붕괴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붕괴된 거는요,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심리 역시 지금 카타르의 분쟁이 추가적인 오일 하락으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돌아서서 유가 상승으로 지금 시장 심리가 몰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어디까지 이어간다고요? 작년 7월 달에 가격 형성되었던 그 부분 53.50달러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60달러까지 53.50과 60달러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일이 상승합니다. 매수 대응 계속 할 거니까요. 꾸준히 시장 포커스 그리고 리딩 따라오시면서 수익 같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희가 달러의 행방과 그리고 유가의 반전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해외 선물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 봤습니다. 자,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짧게 달러가 이번 주 전반전 하락 이후에 반등하기 때문에 금과 유로의 장 초반 매수 대응이 유리하지만 장 후반부에는 매도 대응이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S&P는 이미 길고 길었던 행보가 드디어 끝났기 때문에 2500라인선까지 매수 대응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로 유가는 지금 현재 텍사스유의 가격 하락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롱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네. 제가 뭐 하나 안 보여드렸네요. 네. 지금 보시면은요. 네, 보시면은 지금 유가의 롱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고 숏 포지션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그래프가 여기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주는 오일의 매수 대응이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황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차트로만 보고 모든 것 방향성을 판단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차트는 어찌됐든 간에 진입가로서의 밖에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원하신다면, 나는 큰 추세 방향성을, 그 큰 그림의 추세 흐름을 알기 원한다면 시황 분석에 대한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점. 자, 꾸준히 주말 시황 분석 구독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시장 보는 눈을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의 이번 주 셋째 주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